안녕하세요. 네, 노사관계론 12주차 수업이에요. 12주차 수업은요, 경영참가 제도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경영참가 제도 이론. 그래서 경영참가 제도의 본질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영참가의 분류. 그다음에 세 번째 종업원 지주제. 그다음에 네 번째 스케일론 플랜. 그다음에 노사협의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게 되는데. 두 번째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돼요. 두 번째, 경영참가 분류. 경영참가 분류는 세 가지로 분류하게 되는데요. 자본 참가, 그리고 두 번째 이익 참가, 그리고 세 번째 관리 참가. 관리 참가라고 하는 것은 협의의 경영 참가가 될까? 좁은 의미의 경영 참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영 참가의 분류, 자본 참가, 이익 참가, 관리 참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세부적인 제도들이 있어요. 자본 참가에서는 관련된 것이 종업원 지주제가 있어요. 종업원 지주제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익 참가와 관련된 것은 스케일론 플랜이죠. 스케일론 플랜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하게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관리 참가. 관리 참가는 노사협의제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노사협의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경영참가 제도 이론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공부하도록 할게요. 네, 이제 준비되셨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돼요. 프린터 보시면요, 제일 첫 장에 보시면 경영참가의 본질에서 경영참가의 의의가 나오죠. 의의를 보시면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기업 경영에 참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 그러니까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경영 참가에 하는 거죠. 경영에 참가하는 것. 경영에 참가해서 의사결정을 내린다. 그것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경영 참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경영 참가는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겠죠. 경영 참가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네, 경영 참가는 왜 필요한가? 첫 번째, 노동의 인간화가 첫 번째 있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동화보다는 사람이 직접 노동을 해서 이게 자본을 끌어들이는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노동의 인간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경영 참가가 필요한 이유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노동의 민주화가 있죠. 노동의 민주화. 그래서 경영 참가는 왜 필요한가? 첫 번째는 노동의 인간화, 그리고 두 번째는 노동의 민주화, 이런 것이 있겠죠. 즉 경영 참가라고 하는 것은 인간 존중 사상을 바탕으로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영 참가가 필요한 이유는 인간 존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영 참가라고 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참가해서 의사결정하는 거라고 했죠. 의사결정은요, 첫 번째 권리 참여가 있겠죠. 권리 참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본 참여.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익 분배 참여. 이렇게 하는 것이 경영 참가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유 경영자 그리고 전문 경영자들이 경영권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영관 참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외국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외국의 경우 첫 번째 경영 참가를 입법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독일이나 프랑스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자율권을 보장하게 돼요. 그래서 입법한다는 것은 이제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 되겠죠. 법으로 정해놓은 곳이 독일이나 프랑스가 있고, 그 다음에 자율권을 보장하는 곳은 미국이나 그 다음에 영국이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노사 협력. 노사 협력을 하는 국가는 일본이 있죠. 그래서 외국의 경우들 예를 들게 되면 법으로 정해놓은 나라들은 독일, 프랑스, 그 다음에 자율권을 보장하는 나라들은 미국이나 영국, 그 다음에 노사 협력을 바탕하는 것은 일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경영 참가의 특징 볼게요. 경영 참가의 특징은요, 근로자가 경영에 참가하는 의사결정을 의미하죠. 그래서 자본 참가, 그리고 이익 참가, 그리고 관리 참가, 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자본 참가. 자본 참가의 대표적인 것은 정호번 지주제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정호번 지주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익 참가가 있죠. 이익 참가는 이윤 분배제가 되는 거죠. 이윤 분배제는 뭐가 있었죠? 네, 스켈론 플랜 있죠. 스켈론 플랜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켈론 플랜은 예를 들게 되면 보너스 제도가 있죠. 보너스 제도를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관리 참가. 관리 참가는 경영 전략의 참가, 그리고 경영 정책의 참여, 그 다음에 인사권의 참여이라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경영 참가는 그게 세 가지, 자본 참가, 이익 참가, 관리 참가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경영 참가의 필요성. 경영 참가를 왜 하는가?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경영 참가 제도의 실시 목적이 나와요. 경영 참가를 왜 실시하는가? 첫 번째가 노사 간의 상호 신뢰와 협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생활 수준의 향상. 그다음에 세 번째 인간성 존중. 그다음에 인간성 회복. 즉 경영 참가라고 하는 것은 인간성 존중 그리고 인간성 회복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하나씩 보면 첫 번째 노사 간의 상호 신뢰와 협조를 보시면 이것은 애사 정신을 촉진하는 데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회적 생활 수준의 향상. 이거는요 정보 상호 간의 협조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는 거죠. 두 번째 정리하면요.
그래서 경영 참가함으로써 사회적 생활 수준의 향상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종업원 상호 간의 협조로서 생산성 증대가 되는 거죠. 증대가 된다. 그래서 이것은 주식 참여로 인해서 이익 분배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인간성 존중 그리고 인간성 회복이 나오죠. 이거는 기계에 의한 인간성 소외를 최소화시키는 데 있죠. 그래서 인간성 소외를 최소화시켜서 사기를 향상시킨다. 그러니까 종업원들의 사기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성 회복에 있는 것이죠.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영 참가의 형태가 나와요. 경영 참가의 형태는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 권력지향적 경영 참가가 나오죠. 권력지향적 경영 참가. 그리고 두 번째 직무지향적 경영 참가. 이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죠. 첫 번째 권력지향적 경영 참가는요 기업의 정책 결정에 근로자가 참여하여 그 의사결정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공동 책임을 지도록 하는 목적으로 참가시키는 것. 이것이 권력지향적 경영 참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권력지향적 경영 참가에 예를 들게 되면 독일의 공동결정법에 의한 근로자 중용제가 있죠. 그래서 아까 경영 참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입법을 했었죠. 입법을 했으니까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독일의 공동결정법에 의한 근로자 중용제는 법으로 정해놓은 거다. 그래서 입법적이 되는 거죠. 입법적이다. 법률로서 정해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직무지향적 경영 참가가 나오죠. 직무지향적 경영 참가는요 근로자의 작업 환경 및 작업 수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형태로 노동의 인간 소외를 극복해서 직무 만족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노사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것이 직무지향적 경영 참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직무지향적 경영 참가는요 영국의 자주관리 직업 집단을 예를 들 수가 있는 거죠. 정리되셨죠? 그럼 첫 번째 경영 참가의 본질에 대해서 정리했고요. 이제 두 번째 오늘 배우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경영 참가의 분류. 경영 참가의 분류는 크게 자본 참가, 이익 참가, 그리고 관리 참가가 있다. 그 중에서도 자본 참가에 해당하는 것은 종업원 지주제가 있다. 그 다음에 이익 참가는 스켈론 플랜, 그리고
관리 참가는 노사협의제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경영참가의 분류 볼게요. 두 번째 경영참가의 분류.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자본 참가가 나와요. 자본 참가라고 하는 것은요, 근로자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자본의 출자자로서 기업에 참가하는 동시에 경영에 대해서 발언권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 자본 참가가 되겠죠. 그래서 자본 참가에는 크게 두 가지 제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종업원 지주제. 그리고 두 번째는 노동주제.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자본 참가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로자의 주식 소유, 그리고 근로자의 노사 공유,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근로자의 주식 소유, 그러니까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참여하게 되겠죠. 경영에 참여해서 주주 발언권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 자본 참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로자의 노사 공유. 노사 공유는요, 공명 공동체로서 이 공동체적 조직 풍토를 가진다. 이것이 자본 참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 참가는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첫 번째 종업원 지주제. 종업원 지주제는요, 근로자가 자사주를 자발적으로 취득해서 보유하도록 권장하는 것, 그것이 종업원 지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종업원 지주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노동 주제가 있죠. 노동 주제는요,
노동 주제라고 하는 것은요, 일정 기간 근무자를 노무 출자로 인정해서 주식을 주는 형태, 이것이 노동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간단히 개념만 정리하고 나중에 이제 종업원 주제만 자세하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익 참가가 나오죠. 이익 참가라고 하는 것은요,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근로자 내지 노동조합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그들의 협력으로 얻어진 경영 성과인 이윤의 일부를 임금 이외에 다른 형태로 배분하는 형식, 이것이 이익 참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익 참가는 스켈론 플랜이 있죠. 스켈론 플랜은 이익 분배제 내지는 성과 분배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스켈론 플랜은 보너스 제도와 관련이 있다라고 정리했었죠. 그다음에 세 번째 협의의 경영 참가, 관리 참가가 되겠죠. 관리 참가는 협의의 경영 참가,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 경영 참가가 되는 거죠. 내용을 보시면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경영 결정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사 공동 결정제 그리고 노사 협의제가 있죠. 첫 번째 노사 공동 결정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독일에 있는 제도가 되겠죠. 독일에 있는 제도이다. 독일.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노사 협의제. 노사 협의제가 관리 참가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노사 협의제에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경영 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죠. 논쟁을 보시면 첫 번째 경영권의 침해 문제가 있겠죠. 경영권의 침해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쟁이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동조합의 약체화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근로자의 경영 참가 능력 문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경영 참가에 대한 분류에 대해서 정리했고요. 자원 참가 중에 첫 번째 관련 있는 제도가 종업원 지주제가 있죠. 그래서 종업원 지주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종업원 지주제는요, 기업이 자사 종업원에게 특별한 조건과 방법으로 자사 주식을 분양 그리고 소유하게 되는 제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 이제 종업원 지주제의 중요성이 나와요. 종업원 지주제의 중요성 두 가지 측면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 노사관리적 측면에서 볼 수가 있죠. 노사관리적 측면. 그 다음에 재무관리적 측면. 두 가지 측면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노사관리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네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노사협조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종업원의 생산성 향상. 세 번째 종업원의 재산 형성. 그다음에 네 번째 종업원의 이직 방지를 위해서 종업원 지주제가 필요하다. 종업원 지주제의 중요성을요, 재무 관리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자본 조달의 수단이 되겠죠. 자본 조달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식을 소유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주가의 안정이 되겠죠. 주가의 안정.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업의 안정성을 도모한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기업 지배의 방지. 이 네 가지가 재무관리적 측면이 되겠죠. 그래서 종업원 지주제의 중요성은 노사관리적 측면과 재무관리적 측면에서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종업원 지주제 형태가 나와요. 종업원 지주제 형태는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첫 번째, 임의 주식 구입제가 나오죠. 임의 주식 구입제. 두 번째, 저축 장려제. 그다음에 세 번째, 이윤 분배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임의 주식 구입제가 나오죠. 임의 주식 구입제는요, 종업원이 자기 자금에 의해 주식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임의 주식 구입제는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 지주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장점과 단점을 정리하고 있죠. 임의 주식 구입제 장점과 단점을 보시면요. 임의 주식 구입제 장점 운영비를 절감할 수가 있죠. 운영비 절감. 그다음에 두 번째 장점은 자금 사정에 따라 매입 한도를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게 되죠. 반면에 단점은요. 종업원의 자금 한계로 인해서 실제 이익은 미지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업원은 출자자 자력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임의주식 구입제 정리되셨죠? 두 번째, 이제 저축 장려제가 나와요. 저축 장려제는요, 종업원의 저축에 비례하여 장려금이나 무상주를 분배하는 것이 되겠죠. 저축 장려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5년 정도 되죠. 5년. 그래서 저축 장려제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하게 되면 저축 장려제의 장점 5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회사와 종업원의 공동투자 형태가 되겠죠. 회사와 종업원의 공동투자 형태. 그 다음에 두 번째, 참가 기간이 비교적 장기적이 되는 거죠. 장기적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점, 저축일까 투자 방법을 자유 선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장기적으로 복리 증진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종업원의 애사심을 한염시킬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갖게 되겠죠. 반면에 이제 회사 측면에서 보면 단점을 갖게 되죠. 회사 측에서 보면 장려금 또는 무상주 지급으로 인해서 가다 비용 지출이 발생한다라는 단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저축 장려제에 대해서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윤 분배제가 나오죠.
이윤 분배제는요. 내용을 볼게요. 제일 처음에 개념. 이윤의 일부를 종업원에게 분배하고 공로주나 종업원의 명의 형식으로 저축해서 자사주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 그래서 이윤의 일부 내지는 일정액이 되겠죠. 이윤의 일부 내지는 일정액. 그래서 이윤의 일부 내지는 이윤의 일정액을 종업원에게 분배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윤 분배제는 장점을 갖게 돼요. 세 가지 장점이 나오는데 첫 번째, 자기 부담을 필요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진정한 애사심을 증폭시킨다. 세 번째는 장기간 적립하게 되고 퇴직금의 대체 효과가 발생한다. 반면에 이제 단점, 기업 이익을 분배하기 때문에 수익력의 안정성이 요구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점은 종업원에게 가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윤 분배제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종업원 지주제의 개념, 그리고 종업원 지주제의 중요성, 그리고 종업원 지주제의 형태와 개념,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정리했는데 종업원 지주제의 이제 문제점도 있겠죠. 문제점을 보시면 사용자 측면과 그 다음에 종업원 측면에서 보게 되면요. 첫 번째, 사용자 측면에서 보게 되면 종업원 지주제를 도입하게 되면은 문제점이 생산성 향상이 저해된다.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이 떨어지게 되겠죠. 효율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경영자 지위 안정에 역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점은 목적의 다양성에 의해서 효과가 약화된다. 그래서 목적이 다양화됨으로써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업원 측면에서 보게 되면 주가가 하락하게 돼요.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사기가 저하되겠죠. 그러니까 주식이 자꾸 오르게 되면 사기가 올라가게 되겠죠. 반면에 주가가 떨어지게 돼요. 떨어지게 되면은 사기가 저하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고용관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겠죠. 네, 두 번째, 노동조합의 해유 내지 분열 등으로 이용될 수 있다라는 단점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종업원 지주제의 문제점을 사용자 측면 그리고 노동자 측면에서 잘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이제 이익 참가에 대한 스켈론 플랜에 대해서 정리할 거고 관리 참가에서 노세 협의제에 대해서 잠깐 쉬었다가 정리하도록 할게요.